최근 LA 다운타운 식당에 가보면 서비스가 늦고 무언가 시원찮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넓은 홀에서 종업원 한두 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접대하느라 웬만한 고객의 요구는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지난 3월 캐나다 헬리팩스 교회에 파파이스 루이지애나 치킨이 개업했을 때 쌀쌀한 날씨에도 물려드는 손님으로 주변 도로에 교통 혼잡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객들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영업시간을 늘리는 게 정상인데 파파이스 측은 오히려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재료 수급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일손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캘거리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중국집 짬뽕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정문 안내문엔 인력이 부족해서 이틀 휴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식업체가 이틀 문을 닫거나 문을 오후 4시부터 여는 등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은 전에 볼 수 없던 현상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최근 서비스 업종과 소매업소들에서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입니다. 일손을 못 구해 아예 문을 닫는 식당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7월 초 실업률이 넉 달째 3.6%에 머물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해 앞선 1분기 4.5% 상승한 이후 200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1130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 모든 실업자에게 거의 2개의 자리가 열려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향후 6개월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다소 높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중 약 3분의 1만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미국 전체 노동자의 2.5%인 약 400만 명이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이 비율은 매년 한 번 이상 이직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이직률이 30%에 이릅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근로자들, 그리고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하시라도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실업률이 지난 7월 4.9%까지 내려가고 임금은 5% 올랐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지난 1976년 이래 최저로 수치 자체로 보면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요식업계의 인력난은 팬데믹 때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팬데믹 때 지원된 공동 같은 소득지원금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꺼리게 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의 하락과 인력난이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에서 인력 부족의 첫 번째 원인으로 놀랍게도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를 꼽습니다. 이미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떠나거나 은퇴를 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대체할 젊은 근로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이비 부머들이 서서히 무대 왼쪽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무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아 인력난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대유행의 암울한 초기인 2020년 3분기에 거의 3천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용시장을 떠나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은 대유행을 겪으면서 나이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번트리의 지난해 3분기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응답자의 75% 이상이 조기 퇴직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극적 전환은 통계 수치로 예고되었지만 팬데믹으로 잠시 잊고 있은 셈입니다. 일손 부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제 과거와 같은 고용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철저한 을의 존재였던 근로자들이 더 이상 낮은 임금과 열악한 업무 환경을 견디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면서 서서히 고용주인 갑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중입니다.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데 직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레스토랑 등 서비스 업체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종업원들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할 곳이 많고 굳이 그 업계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더 나은 경력 흐름이 있고 임금이 더 높고 근무 시간이 더 예측 가능한 업종으로 옮겨가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식업계 주인도 종업원과 정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생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숍 체인 스타벅스의 뉴욕주 버펄로 매장이 지난해 12월 노조 결성에 성공한 후 지금까지 200개 매장에서 노조 조직안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도 지난 4월 뉴욕주 스태튼 아일랜드의 웨어하우스가 노조 결성에 성공하자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노조 결성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 트레이더 조스, 치폴레, 룰루레몬 등의 리테일 업소들도 최근 노조 투표에 나섰고 한인 식당으로는 처음으로 남가주에서 노동조합이 공식 설립되는 등 지금 미국의 기업과 업체들은 종업원들의 강한 권리 주장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구인난과 노조 결성 열풍은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데서 기인됩니다. 유식업계 종업원들이 쉽게 이직하는 것은 물론 박봉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입니다. 미국 UC 버클리 식품노동연구센터가 전국 요식업계 직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53%가 저임금과 팁 때문에 업계를 떠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던 78%는 좋은 임금과 별도의 팁이 보장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다시 일하게 만드는 것은 팁을 얹은 완전한 생활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 보니 근로자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기본임금밖에 못 받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잡리스트가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직 식당 종업원의 38%가 더 이상 그들을 해고했던 업체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남들이 노는 시간에 더 바쁘고 호랑이 줄무늬처럼 팔뚝에 난 화상을 입고 발과 허리를 아프게 하는 식당 일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요식업계 종사자들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일반 직장인들과 어울리고 휴일에 가족과 보내고 싶어하는 워라밸을 점점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점, 술집, 호텔, 숙박업계 주인들은 일손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굴리게 되었습니다. 전직을 밥 먹듯 하는 추세 속에서 경험 많은 세퍼를 유지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갑으로 변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렵고 무서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임시직으로 많이 고용하지만 그것마저 점점 줄어들 것이란 기분 나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